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뭘 했다고 자신의 월급을 인상한 걸까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0.98% 인상되며 2억 4,445만 7천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고 먹으며 이런 거액의 연봉을 받는 걸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리 나쁜 직업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일개 국가 공무원 나부랭이가 이토록 편협한 사고와 과거의 온갖 패습을 답습하며 나라를 과거로 되돌리는데도 억대의 연봉을 받아간다니 욕이 목까지 차오르는데요. 윤 대통령은 알까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말이죠. 오히려 매년 연봉 이상의 돈을 내고 대통령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국가의 이익이 더 클 듯합니다. 저 꼴을 정말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봐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답답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윤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일제히 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과정의 같은 부분에 나온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제외시킨 것이어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의 대거 참여로 예상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역사를 왜곡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역사교육을 맡겼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곧 이승만을 칭송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하는 교과서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5년 내내 이렇게 망가진 역사를 또다시 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명박 박근혜 때 망친 걸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세워놨더니 또 시작인 거죠. 뒤늦게 교육부가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새 교육과정에서 빠진 사실에 대해 시인하며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내용을 줄이다 보니 해당 용어가 빠진 것이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갖고 뺀 것이 아니다라고 구차한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거짓말을 또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또 부자들을 위한 나라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서울 서초구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을 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금 있는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양이나 청약 요건도 손보기로 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를 사실상 다 풀어버렸는데요. 이제부터 부자들의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돈만 있다면 100채든 1000채든 사대기만 하면 그만인데요. 역대 최고인 거죠. 정부는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려버렸습니다. 과거로만 되돌아가는 정부. 먼저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세 등 각종 규제를 받았던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을 대폭 줄였는데요.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에 규제가 해제됩니다. 지난해 6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규제 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네 번째 추가 해제인데요. 이번에 규제가 풀린 서울 21개구와 수도권 4곳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는 50%에서 최대 70%까지 늘어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데요. 자신에게 부동산이 오를 거라 기대한 유권자들에게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 각종 혜택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부자에 의한 부자들의 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오더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장을 윤석열 정부 국정변명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는 해를 넘겨도 윗선 수사는 차일피일 미룬 채 털만 뽑고 있습니다.
결국 특수본 수사도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를 위한 수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 결국은 책임 규명을 방해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2022년 10월 29일 참사 현장과 참사 수습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국민 명령을 거역하지 말길 바랍니다. 결국 12구 참사에 대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특수본은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며 설 명절 전에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수본은 경찰과 구청 직원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자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들은 사고 수습이 먼저라고 버티기 했던 거죠.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지금까지 참사 관련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피의자는 경찰과 구청 관계자 달랑 11명 뿐입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7명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3일 박규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주체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라도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을 적용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윗선을 향할지 주목되는 시점인데요. 특수본은 설 명절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출구를 언급했는데요.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 상급 기관 수사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며 사법 처리가 어렵다는 기색을 내비쳤는데요.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추상적이라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을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등이 일관되게 책임론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특수본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인 이태원 역장과 용산구 보건소장 등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고 김강호 서울청장과 류미진 총경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실무자들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꼬리 자르기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이건 예견된 결과입니다. 이걸 몰랐다면 바보인 거죠. 결국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청장, 이들이 빠진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일까요? 이 모든 최종 책임자는 윤 대통령. 그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핵을 한미가 함께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상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한을 미국 대통령만이 보유한다는 단일 권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말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원하게 김칫국부터 들이킨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물은 탓이라고 또다시 기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엎어진 김칫국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급한 발언은 무인기로와 서울 하늘이 뚫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무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전쟁 불사, 확전 각오, 이러한 거친 언사로 덮어오던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능을 감추고자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진 것은 아닙니까? 한미 간에 아직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를 우선 급하다고 꺼내든 것은 아닙니까? 공동기획, 공동연습은 나토도 참여하기 어려운 수준의 핵공유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안 그래도 핵 위험 앞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무모한 핵 발언으로 개묘년 새해가 시작부터 캄캄합니다.